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건강의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금요일날 입동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많이 추워졌네요. 아침 저녁은 굉장히 춥고요. 낮에는 그래도 조금 다닐만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일요일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건강요정 브리핑 오전 7시에 방송 올라가고요. 일요일만 저녁 7시에 북로장생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과 함께하는 북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좀 더 책 읽어볼 건데요. 오늘 읽어볼 부분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남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루키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병에 걸리신 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의 발병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먼저 큰 타격을 받은 이후에 육체적으로 병이 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큰 병을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70이 넘은 나이까지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문학작품을 계속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읽어드린 부분에서 잘 나옵니다. 이분이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해소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달리기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달리기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만큼 자신의 육체를 소모시킨다는 거예요. 분한 일을 당했을 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단련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고 조금 운동 같은 것을 좀 강한 강도로 올려서 한다는 거예요. 몸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머리보다, 정신보다 몸을 더 힘들게 한다. 내 자신이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게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약한 인간이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몸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몸을 단련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정신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서 큰 병이 오는 것을 막느냐. 무라카미 하루키의 건강관리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달리기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해소하는 방법,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를 통해서 오히려 몸을 혹사시킴으로써 육체를 더 강하게 단련시킴으로써 정신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모습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성인병 이런 큰 병 없이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관리법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그리고 꼭 달리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본인이 하는 어떤 운동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육체적으로 조금 더 소모시켜 보시면은 정신적으로 뭔가 좀 안정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달리기를 할 때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저 침묵 속을 그냥 계속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 순간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달리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걷기만 해도 그저 소박하게 공백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냥 걷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거죠. 일요일 저녁 잘 마무리 하시고요. 그럼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이상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 건강의정은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누군가로부터 까닭 없이 비난을 받았을 때 또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나는 언제나 여느 때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달리기로 작정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만큼 자신을 육체적으로 소모시킨다. 그리고 나 자신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한다. 가장 밑바닥 부분에서 몸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여느 때보다 긴 거리를 달릴 만큼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의 육체를 아주 근소하게 남아 강화한 결과를 낳는다. 화가 나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분풀이를 하면 된다. 분한 일을 당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단련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말없이 수긍할 수 있는 일은 몽땅 그대로 자신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그 모습이나 형태를 크게 변화시켜 소설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이야기의 일부로 쏟아붓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한 성격이 누군가로부터 호감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감동해주는 사람은 조금쯤은 아마도 아주 적게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호감을 얻는 일은 드물다. 협조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인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혼자 벽장 속에 웅크리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에게 도대체 누가 호의를 느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애초부터 직업적 소설가가 누군가로부터 좋아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연 원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인데 혹여 그런 일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간단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로서는 소설가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소설을 계속 써오면서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되는 일이 가능하다고는 여간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증오를 받거나 경멸당하거나 하는 그런 쪽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생각된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도하게 된다. 라고까지 말할 생각은 없다. 나라고 해서 타인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다시 달리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어쨌든 나는 다시 한번 달리는 생활을 되찾았다. 꽤 착실하게 달리기를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진지하게 달리고 있다. 그것이 50대 후반을 맞이한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알 수 없다. 아마도 뭔가를 의미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고 대단한 분량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뭔지 모를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가 어찌됐든 그저 한결같이 달리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나중에 다시 또 새로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특기 중에 하나이며 그 기술은 나이가 들수록 세련되어 간다. 운동화를 신고 얼굴과 목덜미에 선탠크림을 듬뿍 바르고 시계를 맞추고 나서 거리로 나선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한다. 무역풍을 정면으로 얼굴에 받으며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허공을 질러가는 백로의 모습을 올려다보며 그리운 러빙 스푼풀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레이스의 기록을 단축시키지 못한다 해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달리면서 문득 한다. 나는 나름대로 나이를 먹었고 시간은 정해진 만큼의 몫을 받아간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것이 게임의 법칙인 것이다. 강이 먼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말하자면 자연 광경의 일부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별로 유쾌한 작업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 결과로서 찾게 되는 것은 그다지 기뻐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인생을 나 나름대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대충대충 즐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다지 머리가 좋은 인간은 아니다. 살아있는 몸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손에 닿을 수 있는 재료를 통해야만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일단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 놓아야만 비로소 납득을 할 수 있다. 지성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인간인 것이다. 물론 조금쯤의 지성은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아무리 뭐래도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머릿속에서 순수한 이론이나 도리를 조립해서 살아가는 타입의 인간은 아니다.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이른바 사변을 연료로 해서 전진하는 타입의 인간도 아니다. 그보다는 신체에 현실적인 짐을 지우고 근육에 신음소리를 지르게 함으로써 이해도의 눈금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높여가게 하여 가까스로 납득하게 되는 타입인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사물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품도 든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걸려 가까스로 납득을 했을 때는 이미 때를 놓쳐버리게 된 경우도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애당초에 나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